유가가 200달러 간다. 배럴당 200달러라는 얘기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핵시설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그 미사일은 물론 요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지들도 공격하는데 나도 공격해야지 하면서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점차 핵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점차 좀 숙여져서 그러면 석유시설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시설을 만약에 공습을 하게 되면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10월 4일 현재 배럴당 75.25달러.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9월 26일에 67.67달러였거든요. 67.67달러가 지금 75.28달러. 거의 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유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핵시설은 공격을 안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란 쪽으로 핵시설을 빼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석유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석유시설. 만약에 석유시설을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석유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이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란도 똑같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페르시아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석유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그 석유시설이 불이 탔다. 불이 붙었다. 폭파됐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또 반격을 가하면서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 확률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이 하루의 석유 생산량 보시는 것처럼 408만 배럴입니다. 세계 7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3 내지 4% 정도 되고요.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하루 생산 중단량은요.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까지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란이 석유를 그만큼 수출을 못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유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느냐?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높습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기도 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는요. 세계 천연가스의 33.3%가 지나가고 있고요. 세계 석유의 16.7%, 중동 원유의 30%가 이 해협을 통해서 갑니다. 대한민국은 이 해협을 통해서 72%의 석유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가는요. 유가는 결국 말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가는 더 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가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유가가 연초 대비 2024년 1월 1일 대비 연초 대비하면 WTI는 71.97달러가 75.2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4.6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지금요. 연 저점이 65.14달러까지 떨어질 정도로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연초보다. 두바이유도 연초보다 0.9% 올라갔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연초보다 2.8%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이게 고점이 올해 고점은요.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0.65달러고요. 두바이유는 90.74달러입니다. 여기에
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는요 86.91달러고요. 이렇게 예, 100달러 아래서 움직였던 유가가 중동 전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말입니다. 유가는 폭등한다. 이런 전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 저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가 200달러 간다는 이야기도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야 진짜 중동 난리 났네. 이제 전쟁을 전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쟁이 전쟁으로 인식 안 되는 거 그냥 국지적 수준이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흐름이 강하긴 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에 전쟁의 위협이라는 것은 언제든 크게 터질 수 있거든요. 더 크게. 작게가 아닙니다. 크게 터진다는 게 전쟁이에요. 저는 전쟁의 위험성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의 위험이 크다. 전쟁을 반드시 전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시장에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아주 경계감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만 시장의 위협감 저는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아주 냉철하게 보되 단순하게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요.